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최종 득표율이 50.29%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겨서 1차에서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이 된 겁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제 후보로 확정될 때 57%를 얻었으니까 그때랑 비교해서 본다면은 상당히 낮은 수치이고 과반을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4151표를 넘겼습니다. 만약에 4151표가 다른 후보들한테 갔으면은 결선 투표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재명 지사가 그 전에 뭐 40%대를 달리다가 막판에 50%대를 넘어섰다면 오히려 상당히 극적으로 후보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올 텐데, 오히려 지금 나오는 상황은 여러 가지의 그 전에 워낙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 자체가 55.29%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 5%포인트가 오히려 떨어진 상황에서 후보로 확정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캠프로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 무효표 처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당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차 때 그 국민선거인단에서 이재명 지사는 51.09%를 얻었고 2차 때는 58.17%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지사는 28.3%, 이낙연 전 대표는 62.37%를 얻은 것으로 이렇게 득표가 된 겁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상대로 한 이런 투표에서는 뭐 그동안의 흐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51.4%, 이낙연 전 대표는 36.5%. 이런 흐름들은 이제 그동안에 쭉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흐름과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광주 전남을 빼고는 비슷한 흐름을 이어왔었죠. 50.29%로 5%포인트가 떨어지게 된 것은 이 국민선거인단에서의 투표 결과 이낙연 전 대표의 2배 이상 큰 차이로 뒤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당원과 국민들이 이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심을 대상으로 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는 비슷한 흐름이 이어져 왔던 반면에 일반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이 국민선거인단 결과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앞서면서 결과를 크게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대장동 개발 의혹이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이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언론들도 그런 비슷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이런 시기와 투표 시기가 대략 겹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이것은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오히려 내 최대의 이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원들의 표심을 얻는 데는 주요했지만 일반 국민들로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이번 투표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일, 4일 진행됐던 경향신문과 케이스테리 리서치 조사 결과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결국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답한 분들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50.6%가 그렇게 답한 반면에 국민의힘 쪽의 책임이 더 크다, 이것은 31.0%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사과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야권의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의 치적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오히려 자화자찬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확정은 됐지만 뭐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 무효표, 이 중간에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가 얻은 득표를 무효표 처리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가 얻은 표를 그대로 유효표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는 49.3%의 득표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즉 과반 득표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이상민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당규 59조 1항에 중간에 사퇴하게 되면 무효 처리하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무효 처리를 했던 거다라고 해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당규 60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또 60조에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얻은 표를 단순 합산해서 과반이 넘을 때 당선인으로 확정한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간에 사퇴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 59조 1항과 60조 1항이 서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다시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 참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미 이재명 지사는 후보 수락 연설을 했고 또 당 대표로서 당 후보로 인증한다는 증서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뭐 후보 된 것을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죠. 이런 등등의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 선관위 또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을 뒤집어서 다시 결선 투표를 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도 이미 이제 후보로서 일정 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에서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그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재명 지사의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30%를 좀 넘는 그 지지세를 그대로 이재명 지사가 잘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 원팀의 기조를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그 누구도 좀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도 상당히 좀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기보다는 좀 어두운 뭐 그런 표정을 좀 보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이 서울 지역 그 3차 국민경선 결과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의 흐름대로 한 뭐 55% 정도 흐름을 계속 가져갔으면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런 정세균, 김두관 후보 사퇴한 이 부분을 유효표로 인정해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오차 그 범위를 넘어서서 득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갈 수 있는데 3차 국민경선인단 투표 결과에서 낮은 득표를 함으로써 과반을 0.29% 넘기는 이런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의 강한 또 다른 이 공세의 빌미를 준 그런 형국이 돼 버렸고, 향후에 원팀 기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상당한 좀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른바 원팀 기조를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경선의 후유증,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제기됐던 의혹, 이 부분을 그동안의 논리대로 그대로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나의 최대의 성과다, 오히려 그거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논리로만을 이것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민심을 확인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에 따라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 등등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도 배임 혐의가 또 적용될 수 있는, 법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지사 측의 전략이 좀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작부터 이것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프레임 설정에서 전략적으로 좀 저는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 이번에 3차 국민 경선인단 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재명 지사가 과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어떤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또한 이 검찰, 경찰의 이 수사 결과, 이재명 지사와 또 어떤 관련성, 이 수사 결과가 또 나오게 될지, 아니면 그야말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또 결론 날지, 이런 부분도 이재명 지사 향후 운명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 모두 또 숙제를 안게 된 그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확정 막후의 하나의 또 그런 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